올 여름이 되게 많이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절별 뇌졸중 발생 추이를 보면 여름철 발생 비중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여름철에는 말 그대로 덥잖아요. 여름이니까. 무더위 때문에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체온이 올라가겠죠. 체온이 오르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또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혈류 속도가 점점 느려지죠. 그러다 보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땀을 흘리게 되죠.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탈수가 됩니다. 혈액 점도가 올라가죠. 혈액이 끈끈해지고 응고가 잘 되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 또 다른 요소는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실내 에어컨 아래에서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야외로 나가면 이 엄청난 온도 차이 때문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요. 혈관은 또 급속히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고혈압성 뇌출혈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기온 그 자체보다는 큰 일교차가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이나 한겨울도 위험하지만 환절기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일교차 큰 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름철에 뇌졸중 위험을 낮추려면요, 예방을 하시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충분히 물을 마셔야 되고요. 갈증이 없더라도 조금씩 물을 마셔야 됩니다. 커피나 술은 액체이긴 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 술, 카페인, 알코올 둘 다 몸에서 물을 빼가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이 많이 더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커피나 술보다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뭐 에너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해서도 에어컨에서 바로 햇볕으로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를 적당히 유지하는 게 좋고, 많이 추운 데서 갑자기 뜨거운 데로 나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나갈 때 그늘에서 잠시 있다가 뜨거운 햇볕 아래로 가시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햇볕을 막을 수 있도록 챙이 넓은 모자를 쓴다든지 직사광선은 가능하면 피하고 그늘에서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너무 뜨거우면요, 활동을 덜 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운동량이 줄어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실내에서나 아니면은 이른 아침 또 저녁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체중 관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고령자들은 여름철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갈증에 대한 신호가 둔감하고요.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른지를 몰라요. 더운데 더운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기예보 보고 오늘 덥다 그러면 최대한 내가 덥지 않더라도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주로 농사가 문제거든요. 농사는 뭐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또 무리하게 할 수 없이 욕심이 나서 하신단 말이에요. 또 요즘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또 다 하시게 돼요. 자, 그렇더라도 많이 뜨거운 날, 폭염주의보 내려진 날은 가능하면은 활동 안 하시는 게 좋고, 농사일도 새벽에 잠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제분들은 규칙적으로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너무 뜨거울 때는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증 신호가 둔감하시거든요. 주입식 교육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목마르지 않아도 자주 일부러 물 드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 더운 여름에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에는 평소 드시는 약 중에 어지러움하고 관련이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더운 여름에는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미리미리 주치의 선생님,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약물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이신 분들이 더위 먹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바로 가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인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온열 질환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은데요.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교적 경미한 온열 질환인 열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있냐면
과도하게 땀을 흘린다든지 땀 흘리고 나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다, 메스껍다, 너무 피곤하다 이럴 때는 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팔다리에 근육경련까지 나타난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조치는 먼저 당연히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옷은 느슨하게 해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심장보다 좀 높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환경에서는 시원한 물로 샤워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열탈진 정도가 아니라 열사병이 오면 이건 즉시 119 불러서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자, 어떤 증상이냐면요. 열이 나요. 고열. 40도 이상의 열이 난다거나 열이 나는데 땀은 안 나요. 피부는 바짝 말라 있어요. 탈수돼 있는 거죠. 심할 때는 의식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맥박이 약하거나 숨이 가쁘고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지고 저혈압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심한 경우는 경련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이건 열사병이 생겼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빨리 119 타고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그 뇌졸중이나 이제 뇌질환을 막기 위해서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심장협회에서 Life Essential 8, 심뇌혈관 건강 8대 요소라고 이런 걸 발표했었거든요. 자,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건강한 식사입니다. 건강한 식사라는 거는 통곡물이라든지 과일, 채소, 살코기가 들어가 있는 단백질,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뜻합니다. 반대로 짠 음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결국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개선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 활동을 늘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성인은 주 160분 이상 중등도 운동 또는 75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 정도 30분 걷기 이 정도 실천하면 좋겠죠.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혈압을 조절하고 심폐 건강을 향상시키고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위험 요인을 줄여서 뇌졸중 예방에 기여합니다. 다음은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흡연은 뇌졸중의 가장 주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담배 해로운 거는 말할 것도 없는데 혈관을 손상시켜서 뇌졸중,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모든 형태의 흡연을 피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간접 흡연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금연을 실천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요. 뇌졸중 위험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성인은 하루 적어도 7시간 이상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수면 무호흡증, 반대로 또 과도한 수면은 고혈압이나 부정맥 등 심뇌혈관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몸을 충분히 쉬게 하면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데요. 다음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BMI 정상 범위 이내로 유지를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18.5에서 25 정도 되는데요. 비만이 되면 될수록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질혈증 발생이 늘어나서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자, 나쁜 콜레스테롤로 주로 불리는 VHDL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요, 혈관벽에 죽상경화증, 즉 플라크가 쌓여서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점점 증가시킵니다.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식이요법, 약물 치료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혈당 관리하라는 겁니다.
혈당 높으면 당뇨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포도당, 혈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당뇨로 진행이 돼서 혈관 손상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나 전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혈당 및 당화혈색소를 체크하고 식습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약물 치료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혈압 관리입니다. 자, 고혈압은 뇌졸중 최대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상 혈압 120에 80mmmercury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뇌혈관 벽이 약해져서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혈액 내벽 손상으로 인해서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자, 이런 혈압을 잘 조절하려면요, 짠 음식은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필요하다면 늦지 않게 약물 복용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혈압을 적어도 130에 80 아래로는 유지하셔야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